영화 정직한 후보는 제목에서부터 곧 있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코미디가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영화예요. 특히 전작이 걸캅스라서 걱정했던 라미란의 코미디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많은 관객들이 웃으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020년 연초부터 나온 여러 코미디 영화 중에서 이번 영화 정직한 후보가 가장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영화 사실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동명의 브라질 영화 정직한 후보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원작 영화는 2014년 브라질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던 흥행작입니다. 4년이 지난 2018년에 후속작이 나오긴 했지만 실패했죠. 리메이크 작품인 라미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각본을 한국식 정서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심각하게 무너졌고 뻔한 한국식 심파가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문제죠. 뻔한 클리셰와 익숙한 구도의 연출이 낳는 심파는 차라리 보여주지 않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각본을 한국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진부한 심파극을 펼쳐냅니다. 영화의 코미디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코미디로 밀고 갔으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부로 향해 갈수록 무너지는 스토리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살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할머니의 암투병에 대해 부당한 결정을 내린 보험사와 싸운 것을 계기로 주상숙은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동정표를 얻은 그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할머니의 이름을 건 오키재단을 세우며 각종 사회활동을 했던 그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3차례나 당선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과 살가운 척을 다 하고 다니던 그녀는 사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해온 뻥쟁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성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래? 부모때가 굉장히 거슬리나 봐요. 표면적으로는 서민과 소통한다는 이미지답게 재산이라고는 작은 아파트가 전부였지만 사실 숨겨둔 대저택이 있었고 자신의 경쟁 후보자에게 주식 정보를 팔며 정치판을 조작했던 인물이죠. 심지어 할머니 오키 또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에 할머니를 숨겨두었으며 할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동정표를 얻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것이죠.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이렇게 거짓 인생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머니 오키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소녀의 인생이 안타까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효과로 상숙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너네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서. 너 왜 이러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금 어차피 투표는 꿈이니까. 이날 이후 상숙은 각종 정치 행사에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게 되는데요. 그동안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여왔던 그녀는 과연 사선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직한 후보 리뷰입니다.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미디 영화는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이니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코미디 영화의 경우 공포 영화와 마찬가지로 같이 보는 관객 수의 많고 적음이 영화 감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는 웃긴데 남들이 하나도 웃지 않을 때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항상 고민이 되죠. 때문에 저는 코미디 영화의 경우 집에서 혼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할 영화 정직한 후보는 관객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코미디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곧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유세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을 다룬 영화 정직한 후보는 참 시의적절한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영화는 라미란이 맡은 주상숙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정치인을 풍자하는 여러 코미디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한국 정치인들의 친숙한 이슈거리들을 코미디 소재로 삼았습니다. 정치인 자녀의 군대의 문제라든가 선거 조작이라든가 허황된 공약이라든가 한국 정치에서 상당히 밀접한 이슈를 토대로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기에 한국인이라면 너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코미디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라미란 배우가 보여주는 생활 코미디들도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 걸캅스에서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이번 영화에서 맡은 주상숙이라는 캐릭터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라미란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응답하라 1988의 라미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라미란과 좋은 티키타카를 보여준 윤경호 배우와 김무열 배우의 코미디도 영화에서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배우는 자칫 잘못하면 원맨쇼로 끝나버릴 라미란 중심의 코미디에서 그 주변을 꽉 채워주는 보조적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은희 배우나 장동주 배우 등 다른 배우들도 각기 맡은 역할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코미디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동명의 브라질 영화인 정직한 후보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감독은 원작 영화를 한국식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영화의 고질병 중 하나인 신파를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이후부터는 영화의 스토리가 처절히 무너지게 되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스토리입니다. 거짓말을 못하게 된 상숙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 까발리게 됩니다. 대중들은 멍청하다는 둥,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떻냐는 둥, 사실 자신의 자서전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는 둥, 그간 쌓아온 자신의 착한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지지율도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당에서도 버림받기 시작하죠. 하지만 상숙의 비서 희철이 선거 마케팅의 귀재를 데려오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말 못하는 솔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어이없는 스토리입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이미지 싸움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숙은 사퇴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지율을 쌓아왔던 그녀가 뻥쟁이라는 게 들켰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풍자하는 장면으로 본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솔직함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그간 그녀의 과오들이 드러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잘못을 인정한 상숙은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자신의 부장청탁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뒤를 캐던 기자에게 전달합니다. 사태까지 생각하며 정치를 포기하려고 결심까지 하죠. 하지만 브로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상숙에게 전달한 USB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담긴 파일이었죠. 폭탄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또다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 없이 제목 그대로 정직한 정치인 코스프레 생활을 계속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크게 봐서 이 장면도 상숙의 모습을 통해 현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장면이라면 할 말이 없겠으나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 속에서 상숙의 할머니 오키는 손녀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고 살아갑니다. 손녀가 자신의 죽음을 선거에 이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진짜 죽게 됩니다. 오키의 죽음과 동시에 거짓말을 못하게 된 상숙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상숙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울며 불며 반성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매일 밤 좁은 아파트를 몰래 빠져나와 대저택으로 향하는 등 거짓 인생을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죠. 바로 이렇듯 영화 속에서 상숙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말에 가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이 전부 드러나지 않자 이를 묻어버리고 다시 거짓말을 하며 정직한 정치인인 척합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건 그토록 상숙의 뒤를 집요하게 캐던 기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기자의 행방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듯 영화의 스토리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후반부로 갈수록 최소한의 개연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다소 보입니다.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고 하더라도 관객이 의문이 들 정도의 개연성 수준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할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흔해 빠진 클리셰도 좋지 못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 죽은 줄 알았던 남은희 배우가 등장할 때부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였다고 생각해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에 집중하려 했기에 이런 연출이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영화 초반부터 보여주었던 코미디를 그대로 쭉 밀고 나갔다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끝까지 유쾌함에 집중했더라면 더 좋은 영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는 충분히 성공적이었으나 영화의 후반부 스토리에 집중하며 중심을 잃어버렸던 영화. 오랜만에 라미란 배우의 코미디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지만 감독의 연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영화. 정직한 후보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